네, 이란이 차기 지도자 선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 지도자가 되려 하는 모두가 죽게 될 거라고 발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새 지도부를 겨냥해 또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차기 지도자가 반미와 핵무장을 고수할 경우 지도자 참수 작전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란에선 후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 무주타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미뤄지며 선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 직후 쿠르드족 무장 세력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미군 기지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침략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비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이란 공습이 북한을 비롯한 핵 개발 국가들의 경고 메시지가 될 거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북핵 문제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매우 긴밀히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공습 이후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김예린 기자,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상호 관세 표현은 다르게 됐죠.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으로 올릴 건가 보네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관세 15% 인상 시점이 이번 주 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근거를 바꿔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글로벌 관세가 시행되는 150일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기존 상호관세에 비해 느리지만 더 강력한 관세라고 말했는데요. 5개월 안에 관세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닷새째 진행 중인 미국이 이란 군함 20척 이상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의 솔레이마니급 전함을 포함해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솔레이마니급 전함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이름을 딴 배는 이제 물고기들과 함께 쉬고 있다며 미 중부사령부는 빗나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이란 해군 함정 20척 이상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 지역 내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며 며칠 내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미국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을 사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가 하면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를 처음으로 투입했습니다. 집중 공세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구가 있는 건물마저 붕괴돼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이 연기될 거란 관측과 함께 차기 지도자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이란의 한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해 파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핵 분야 과학자들이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פרק ולהעמיק את הפגיעה בכלל מערכי הליבה של משטר הטרור. לפני מספר שעות, צה"ל תקף והשמיד את מפקדת הגרעין החשאית מין זדאי. 미국은 앞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란 공습에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도 투입했습니다. B-52는 지하시설 정밀 관통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어 이란 핵시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공습작전 나흘 동안 이란 선박 17척을 파괴하고 2,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에 들어간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 청사가 공격을 받아 붕괴되자 후계자 선출을 다음 주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계자가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의 반관영 통신 매체는 차기 지도자 선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차기 지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슬람 혁명이 부정했던 세습이 이뤄지는 만큼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자신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아드에 묻힐 예정이며 이에 앞서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기도 광장에서 사흘 동안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인물 다수가 이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란 최고 지도자 공백 상태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밖은 매우 위험하다며 아직 시위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차기 이란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